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종쌤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수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9월 17일 수시 원서 접수할 때까지는 계속 수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절반 정도는 완전 긍정적이지는 않은 말씀 드리게 돼서 조금 아쉽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이 결국은 입시에서 성공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목은 수시를 놓치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제 자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대형 재수학원에서 15년 정도 전임 수학선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보통 재수학원의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오면은 너 고3 때 공부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입시를 실패한 이유들을 들어보면 거의 두세 가지 이유 안으로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수하지 마시라고, 이왕이면 고3 때 한 방에 끝내라고 제가 쓴 조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면 어머님들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3, 4, 5, 6월 시험은 썩 잘 보진 못했지만 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잘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조금만 노력하면 잘 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입시는 아쉽게도 그렇게 기대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수시를 허황되게 쓰면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분들은 수시도 아이가 평소에 가고 싶다는 대학을 마음껏 지원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안 되면은 또 한 번 공부 더 하지? 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약간 모호하게 그냥 지원을 하는데요. 사실 초상향 지원은 딱 원서를 쓴 그 순간만 기분이 좋아요. 왠지 내가 그 대학에 합격한 것 같고 그 6개 중에 하나는 들어갈 것만 같고, 이런 정말 막연한 기분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시라는 건 로또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 뽑기처럼 6번 뽑기 기회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실력으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없는 곳에 쓰면 100장을 써도 합격은 안 됩니다. 정말 그래요. 수시 6장 써서 다 떨어진 학생들은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완전 냉정하게 수시 원서를 써야, 순서상으로는 수시 원서를 쓰고 수능 시험 보고, 예를 들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후에 논술을 보잖아요. 수능날 저녁이 되면 한 100명에 99명의 어머니들은 전부 다 수시 원서를 너무 높여 쓴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은 못 봤지, 수시는 너무 높게 썼지, 그러면 입시 자체가 거의 끝나버리거든요. 게다가 논술 전형에 이런저런 이유로 논술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수능 이후에 논술에 최저를 맞췄다 하더라도 시간은 촉박하고 배워야 될 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올해 입시가 패배한 걸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것 뿐이죠. 결국은 수시 지원할 때는 이게 너무 약하게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게 수능날 저녁 되면 전부 다 효자예요. 그 녀석 다 붙잡고 그런 전형에 이제 열심히 논술 준비나 아니면 학생부 전형이라면 면접 준비 같은 걸 하거든요. 제 얘기가 맞을 확률은 거의 99%입니다. 그럼 수시에서 딱 맞게 지원한다는 사실은 뭐냐면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입결을 바탕으로 해서 합격권에 들어가는 점수로 쓰시고, 거기에 수능 최저가 있다면은 9월 평가원에 수능 최저를 맞췄거나 아니면 한 등급 정도 모자라는 아주 아쉬운 상태일 때만 쓰시면 되겠고,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은 안정권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연대에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수학을 어느 정도 이상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단국대 수리논술 전형에 합격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냐면 9월 평가원 성적으로 여러분이 지원 가능한 대학을 찾아요. 그 대학보다 한두 칸 정도 높여서 쓰거나, 특별히 수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경우에는 한 서너 칸 정도, 우리 네임밸류 상에 뭐 서연고, 서성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네임밸류 상에 한두 칸 또는 서너 칸 정도 위의 대학을 쓰는 게 적당한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순간순간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여러분이 3월 모의고사 받고 6월도 받고요. 지금 8월 초가 됐고요. 곧 9월 평가원 시험을 보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마음이 바뀌고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의 마음조차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럴 때는 냉정할수록 마지막에는 결국 그게 좋은 거예요. 한껏 욕심 부려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허무하게 다 망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지는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수능 성적이 초대박이 나고 싶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은 그대로면서 나 수능 잘 볼 수 있어, 나 국어 2등급 맞출 수 있어, 이런 건 사실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달 말에 보는 9월 평가원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잘 나올 확률은 5%, 많이 잡아줘 봐야 5%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보는 시험은 무조건 닥치고 잘 봐야 돼요. 뭐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시에서 모두 떨어진 학생이 정시에서 수시에 지원한 대학을 갈 확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뭐 연대를 가니 한양대를 가니 이렇게 수시 논술을 지원했다가 정시로 가면 아깝게 중앙대나 뭐 경희대나 건국대나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고요. 확 미끄러져서 뭐 아닌 학생도 있겠지만 인서울을 못하거나 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도 많으니까 수시 지원은 정말 적당하게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은 선택할 수 있고 수능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부 그래서 아주 소수이지만 구평보다 더 수능을 잘 본 학생도 있는데 엄연히 확률이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이 다 성적이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제끼고 성적을 올리려면 자신의 무언가가 바뀌어서 정말 미친 듯한 열공의 상태로 빠져들어야만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수시는 지원을 하되 수시를 놓치면 정시로 가면 이미 많이 슬픈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요. 수시에서 최대한 합격해야겠다라는 전략으로 임해야만 된다라는 내용 전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정쌤입니다. 안녕.